매년 이맘때쯤이면 내년 텃밭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작년에 지지대 쓰다가 허리 삐끗하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넝쿨 순지르기 하다가 무릎 아팠던 기억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년 농사를 고된 노동에서 즐거운 취미로 바꿔드릴 지지대도, 순지르기도, 복잡한 관리도 전혀 필요 없는 마법 같은 방치형 채소 5가지를 엄선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심어만 두면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우리 같은 바쁜 현대인과 초보 농부들을 위한 최고의 작물들입니다. 과연 어떤 채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채소들을 만나보기 전에 방치형 농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의 로망을 품고 텃밭을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물들 때문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특히 고추나 오이, 토마토처럼 꾸준히 지지대를 보강해주고 곁순을 제거해야 하는 작물들은 매주 밭에 나가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들은 대부분 땅바닥에 덩굴을 뻗으며 자라거나 스스로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무성하게 자라는 잎과 줄기가 오히려 땅의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천연 멀칭 효과까지 내주죠. 즉, 우리의 노동력은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주 현명한 농사법인 셈입니다. 이제 힘든 기억은 모두 잊고 진정한 의미의 힐링 농사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단호박입니다.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단호박이야말로 방치형 농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은 당연히 공중에 매달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호박 덩굴은 땅으로 기어가게 내버려둬도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땅의 지혈을 받으며 자란 단호박이 당도가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비싼 돈 들여 아치형 터널을 만들거나 힘들게 오이망을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의 한쪽 구석에 넉넉한 공간만 마련해 주세요. 단호박 넝쿨은 스스로 햇빛을 찾아 쭉쭉 뻗어 나가면서 넓은 잎으로 땅을 뒤덮어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가끔씩 우리 호박이 얼마나 컸나 하고 대견하게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달콤한 결실을 수확하는 것뿐입니다.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 농약을 칠 일도 거의 없으니 이보다 더 기특한 작물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단호박은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통 5월 최소 중순,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모종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앗으로 직접 심어도 되지만 초보자분들께는 튼튼한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엽기입니다. 단호박은 상상 이상으로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모종과 모종 사이는 최소한 2m에서 3m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나중에 넝쿨들이 서로 엉켜 햇빛과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열매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심기 전에는 밭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넉넉하게 넣고 흙과 잘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거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밑거름만 충분히 해주면 수확할 때까지 웃거름을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물주기는 심은 직후에 흠뻑 주고 이후에는 흙이 바싹 말랐을 때만 가끔씩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마철에는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호박을 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치형 농사의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넝쿨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영양분이 분산될까봐 걱정하며 순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치형으로 넓게 키울 때는 굳이 순을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잎이들이 활발하게 광합성을 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열매를 더 달고 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순지르기는 좁은 공간에서 재배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 넓은 밭에서는 자연의 방식에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와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주고, 어느 날 밭에 가보면 넝쿨 아래에 아기 주먹만한 호박들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귀여운 호박들이 무럭무럭 자라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꼭지 부분이 단단한 코르크처럼 변하면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공간을 내어주고 기다렸을 뿐인데 자연은 이렇게 풍성한 선물로 보답해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확의 시간입니다. 단호박 수확은 보통 8월 말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가장 맛있는 단호박을 수확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호박의 꼭지를 잘 살펴보세요. 꼭지 부분이 녹색이 거의 없이 누렇게 뜨고 세로로 줄이 가면서 단단하게 굳었다면 수확 적기입니다. 손톱으로 눌러봐서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수확할 때는 꼭지 부분을 최대한 길게 약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어야 저장성이 높아집니다. 갓 수확한 단호박은 바로 먹는 것보다 후숙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달콤해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열흘에서 2주 정도 말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호박 내부의 전분이 서서히 당분으로 변하면서 그야말로 꿀맛 단호박이 완성됩니다. 후숙이 끝난 단호박은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겨우내 맛있는 영양 간식이 되어줄 겁니다. 어떠세요? 지지대 없이, 순지르기 없이 이렇게 근사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 만나볼 방치형 채소는 바로 땅콩호박입니다. 이름처럼 땅콩을 닮은 귀여운 모양에 단호박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아주 매력적인 작물이죠. 땅콩호박 역시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기며 자라는 넝쿨성 식물이라 지지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단호박보다 넝쿨의 세력이 조금 약하고 잎이 작아서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땅콩호박은 병충해에 아주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호박 농사를 망치는 주범인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서 별다른 방제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요리 활용도도 무궁무진합니다. 수프를 끓이면 그 어떤 크림 수프보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오븐에 살짝 굽기만 해도 훌륭한 스테이크 가니쉬가 되죠. 껍질도 얇아서 손질하기도 편하고 씨앗이 있는 부분도 아래쪽에만 몰려있어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맛도 좋고 키우기도 쉽고 병충해에도 강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자 작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콩호박을 심는 방법은 단호박과 거의 동일합니다. 늦서리가 지난 5월 중순경,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때 모종을 심어주면 됩니다. 땅콩호박도 거름을 좋아하는 편이니 심기 전에 퇴비를 넉넉히 넣고 밭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검은색 비닐로 멀칭을 해주고 심으면 더욱 좋습니다. 비닐 멀칭은 땅의 온도를 높여 초기 성장을 돕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며 가장 귀찮은 잡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방치형 농사라고 해서 아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반에 약간의 수고를 더해주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종을 심는 간격은 단호박보다는 조금 좁게 약 1m에서 1.5m 정도로 잡아주시면 적당합니다. 심고 나서는 물을 흠뻑 주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 며칠간은 흙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나면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줄 겁니다. 땅콩 호박의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방치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심어놓고 잊어버릴 때쯤 밭에 가보면 어느새 넝쿨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노란 호박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순지르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넝쿨이 밭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만 살짝 안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정도로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땅콩 호박은 보통 한 줄기에서 서너 개의 열매를 키워냅니다.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리면 크기가 작아질 수 있으니 너무 약해 보이는 열매는 어릴 때 솎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주기입니다. 땅콩 호박은 열매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가뭄이 지속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흠뻑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관심만 기울여주면 땅콩 호박은 아주 실하고 맛있는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땅콩 호박의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맛이 덜하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박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한 녹색이었던 호박이 점차 자라면서 노란빛을 띠다가 최종적으로는 깊고 진한 베이지색, 즉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껍질 전체가 균일한 황갈색으로 변하고 표면이 단단해졌을 때가 가장 좋은 수확 시기입니다. 또한 꼭지 부분을 살펴보세요. 단호박처럼 단단하게 마르고 코르크화가 진행되었다면 수확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리를 맞으면 호박이 얼어서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땅콩 호박 역시 단호박처럼 약 2주간의 후숙 기간을 거치면 당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잘 말려주세요. 땅콩 호박은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면 다음 해 봄까지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기특한 작물. 내년에는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말이 필요 없는 구황작물의 왕,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야말로 방치형 농사의 끝판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거의 없으며 가뭄에도 강합니다. 지지대나 순지르기는커녕 심어놓고 수확할 때까지 잡초 제거조차 거의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줄기가 왕성하게 뻗어나가 땅 전체를 뒤덮으면서 다른 잡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밭을 관리하는 똑똑한 작물인 셈이죠. 우리는 그저 5월에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에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즐거움만 누리면 됩니다. 흙 속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탐스러운 고구마를 처음 수확했을 때의 그 희열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텃밭 체험 작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땅 파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를 테니까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등 품종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 심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구마 농사의 시작은 씨앗이 아닌 순을 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시장이나 종묘상에 가면 실한 고구마 순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밭을 만들 때 흙을 긁어모아 두둑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둑의 높이는 약 30cm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두둑이 높아야 고구마가 뿌리를 뻗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모양도 예쁘고 굵은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수평 심기입니다. 고구마 순을 두둑 위에 눕히듯이 놓고 잎이 4-5마디 정도만 땅 위로 나오게 한 후 흙을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땅속에 묻힌 줄기의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더 많은 고구마가 달리게 됩니다. 순과 순 사이의 간격은 25에서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은 직후에는 순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흠뻑 주고 며칠간은 흙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면 금방 뿌리를 내리고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고구마 순을 심고 뿌리가 활착한 이후부터 수확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무성하게 자라는 고구마 밭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번져나가 밭 전체를 녹색 카페처럼 뒤덮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농부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뒤집어 주거나 잘라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줄기 중간중간에 뿌리가 내리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고구마가 굵어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오히려 무성한 잎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땅속으로 보내 고구마를 살찌우는 역할을 합니다. 힘들게 줄기를 뒤집어 주다가 잎이 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또한 중간에 내린 뿌리에서는 아주 작은 실뿌리 고구마만 생길 뿐 상품성 있는 고구마는 처음 심은 뿌리 쪽에서만 굵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방치가 허용되는 작물이죠. 비가 너무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할 때만 가끔 물을 챙겨주는 것 외에는 가을까지 편안하게 내버려 두세요. 100일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망의 수확일이 다가왔습니다. 고구마 수확은 보통 서리가 내리기 직전인 10월 중순에서 말경에 합니다. 너무 일찍 캐면 고구마가 충분히 굵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서리를 맞은 후에 캐면 냉해를 입어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하기 며칠 전에 낫이나 예초기로 무성한 고구마 줄기를 먼저 걷어내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이나 쇠스랑을 들고 보물찾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두둑의 옆면부터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가다 보면 흙 속에서 보라색 혹은 붉은색의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구마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흙을 걷어내고 줄기 하나에 5-6개씩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고구마 덩어리를 들어 올릴 때의 기쁨은 정말 최고입니다. 수확한 고구마는 갓 캤을 때보다 큐어링, 즉 후숙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열흘 정도 잘 말려 상처를 아물게 한 후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겨우내 달콤한 군고구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치형 채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고소함의 대명사,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은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는 어려운 작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품종이 개량되어 중부지방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땅콩은 키가 무릎 높이 정도로 자라는 키 작은 작물이라 지지대가 필요 없는 것은 당연하고 특별한 순지르기 기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땅콩을 키우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가르쳐 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 자료가 됩니다.
노란 꽃이 진 자리에 자방병이라는 가느다란 줄기가 뻗어나와 스스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끝에 땅콩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꽃이 땅 위에서 피는데 열매는 땅속에서 열리는 이 신기한 생육 과정은 어른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텃밭 한쪽에 땅콩을 심어두면 여름 내내 푸른 잎을 감상하고 가을에는 직접 수확한 찐 땅콩의 고소함을 맛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맥주 안주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땅콩 농사의 성패는 땅 만들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콩은 이름 그대로 땅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고 자방병이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래가 섞인 사질 토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밭을 만들 때 퇴비와 함께 붕소, 석회 성분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석회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껍질이 단단하고 알이 꽉 찬 땅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콩 파종은 4월 말에서 5월 초가 적기입니다. 보통 껍질을 깐 생땅콩을 종자로 사용하는데 한 구멍에 2알에서 3알씩 넣고 약 5cm 깊이로 심어줍니다. 포기 사이의 간격은 25cm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땅콩은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간식이라 파종 후에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하도록 밭에 그물망을 씌워주거나 반짝이는 끈을 매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트고 나면 새 피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콩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북주기입니다. 땅콩 꽃이 피고 지기 시작할 무렵 식물체 주변의 흙을 긁어모아 줄기 밑동을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왜 이 작업이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콩은 꽃이 진 자리에서 자방병이라는 씨방자루가 나와 땅속으로 들어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흙이 단단하거나 부족하면 자방병이 땅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허공에서 말라버리는 허실 자방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흙으로 북주기를 해서 자방병이 안심하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북주기는 보통 2번에 걸쳐 해주는데 꽃이 피기 시작할 때 1번, 그리고 꽃이 만개했을 때 이익 1번 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북주기 작업만 제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수확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줄 필요도 없고 키가 작아 쓰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땅콩의 수확 시기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잎이 서서히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밭에 두면 땅속에서 싹이 트거나 꼬투리가 썩을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잘 모르겠다면 시험 삼아 한 포기를 먼저 캐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꼬투리의 그물 무늬가 선명하고 껍질을 깠을 때 안쪽이 검게 변해 있다면 잘 익은 것입니다. 수확하는 날은 맑은 날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너무 질면 수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쇠스랑이나 삽으로 땅콩 포기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만든 후 줄기 전체를 잡고 조심스럽게 뽑아 올립니다. 땅속에서 줄줄이 달려 나오는 땅콩 꼬투리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수확한 땅콩은 흙을 잘 털어낸 후 꼬투리가 달린 채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일주일 이상 바싹 말려주어야 합니다. 잘 말린 땅콩은 꼬투리를 따서 망에 넣어 보관하거나 껍질을 까서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땅콩으로 만든 볶은 땅콩의 맛,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향긋한 존재, 들깨입니다.
들깨는 잎과 씨앗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작물이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신선한 깨잎을 쌈채소나 장아찌로 즐기고, 가을에는 고소한 들깨 씨앗을 수확해 들기름을 짜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웬만한 환경에서는 알아서 잘 자라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척박한 땅이든 방으늘이든 가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텃밭의 구석진 곳이나 다른 작물을 심기 애매한 자투리 땅에 심어두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 특유의 강한 향 덕분에 벌레들이 잘 꼬이지 않아 병충해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따로 지지대를 세워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 곧게 자라며, 순지르기를 해주지 않아도 곁가지가 풍성하게 나와 많은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깨를 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을 밭에 바로 뿌리는 직파와 모종을 키워 옮겨 심는 이식 재배입니다. 텃밭 규모가 작다면 5월 초에 모종판에 씨앗을 뿌려 한 달 정도 키운 뒤 6월 중순경에 밭에 옮겨 심는 이식 재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생육이 안정적이고 수확량도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는 간격은 사방 50cm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는 생각보다 곁가지가 많이 나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깨는 특별히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은 아니지만 심기 전에 밭에 약간의 퇴비를 넣어주면 잎을 더 부드럽고 풍성하게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주기는 옮겨 심은 직후에 충분히 주고, 뿌리를 내린 후에는 흙이 아주 바싹 마를 때만 가끔씩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웃자라서 줄기만 굵어지고 잎의 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들깨 농사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깨씹 수확입니다. 모종을 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래쪽 잎부터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씹을 딸 때는 맨 아래에 있는 큰 잎 두세 장은 남겨두고 그 위쪽부터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부드러운 잎을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잎들은 식물 전체의 호흡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을 따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씩 꾸준히 수확하는 것이 식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랫동안 깨씹을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깨씹을 수확하면 할수록 곁가지가 더 많이 나와서 수확량이 점점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별도의 순지르기 없이도 이렇게 잎을 수확하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순지르기 효과를 내는 셈이죠. 여름 내내 삼겹살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신선한 깨씹을 내 텃밭에서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별다른 노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들깨 농사의 매력입니다. 향긋한 깨씹을 실컷 즐기다 보면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들깨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느끼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얀 들깨의 꽃이 피고 진자리에 작은 꼬투리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잎을 수확하지 않고 씨앗이 연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0월 중하순경, 들깨 잎이 서서히 누렇게 변하고 줄기를 살짝 흔들었을 때 꼬투리에서 깨가 한두 알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수확 적기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씨앗이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리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낫으로 줄기 아랫부분을 베어낸 후 여러 개를 한 단으로 묶어 비닐이나 천을 깔아놓은 곳에 세워서 일주일 정도 바싹 말려줍니다. 잘 마른 들깨의 단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리면 후두득 소리를 내며 고소한 들깨 씨앗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물질을 잘 골라내고
깨끗하게 손질한 들깨는 볶아서 양념으로 쓰거나 방앗간에 가져가 신선하고 건강한 들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이렇게 고소한 결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보람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지대도 순지르기도 필요 없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방치형 채소 5가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땅에 찰싹부터 자라는 달콤한 단호박과 땅콩호박, 땅속의 보물고구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땅콩, 그리고 잎부터 씨앗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들깨까지. 이 5가지 작물만 기억하신다면 내년 여러분의 텃밭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즐거운 휴식과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힐링의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방치형이라고 해서 아예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가끔씩 물을 주고 잘 자라는지 들여다보는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은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들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 비해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결과물로 보답해 줄 겁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허리 아픈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 기특한 작물들과 함께 즐거운 텃밭 라이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방치형, 꿀작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